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는 포지티브 에너지라는 책 중에서 다이어트와 에너지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해 놓은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주디스 올로프는 정신과 의사이자 UCLA의 임상조교수이며 주디스 올로프의 직관적인 치유에 대한 안내서와 투시력의 저자입니다. 의학과 직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그에 관한 국제적인 강의와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치유법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중심의 다이어트법과 운동법을 설계하는 법. 에너지 치유법은 건강에 대한 접근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리즈는 지옥 같은 알리바마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씩씩한 사회사업가다. 지난 5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리즈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심각한 비만 상태가 된 그녀는 에너지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넛에 모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자제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몸무게를 줄여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아요. 리즈는 폭식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음식이 주는 위안으로 달래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었고, 흉악범들을 다루는 데서 오는 고뇌나 죄수들의 잔인한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모두 폭식의 원인이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한 노력은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고는 또다시 음식에 탐닉했다. 에너지 치유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직 정의되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폭식은 에너지의 문제로 생겨나는 식이장애의 한 형태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까지도 나타나는 음식 탐닉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적극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리즈에게 과식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 즉 직장과 집,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받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리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이 지닌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토록 열심히 했던 사회사업은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열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자와 간수들의 에너지장에서 나오는 절망을 차단해줄 어떤 수단이 필요했다. 폭식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리즈는 결국 음식 조절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나쁜 에너지 차단 방법을 연습하여 에너지 불균형 식이장애라는 끔찍한 순환 고리를 깨버렸다. 리즈의 상황은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를 과식으로 몰아넣는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음식 탐닉으로 인한 비만이나 소화불량, 기타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치유법은 이에 확실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직 생소한 영역인 에너지장을 자각하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3장에서는 다이어트, 운동, 수면, 섹스가 어떻게 잠재적 에너지를 형성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자아에 이르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욱 건강해진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좋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건강을 요구한다. 최고의 자아와 인간성을 실현하려면 면역 시스템이 튼튼해야 한다. 병에 걸리면 제대로 대처해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더라도 과거는 잊자. 직관이 하는 말, 내면의 에너지를 따르는 것이 당신을 위한 진리다. 에너지 불균형 식이장애가 바로 다이어트의 적.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이다. 그래서 소리의 파장이나 달의 중력에 의한 조수 등이 우리 몸으로 파문처럼 전해진다. 잠재적 에너지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스며든다. 일반적인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 지니는 문제점은 잠재적 에너지 영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폭식이 나쁜 에너지에 대항하기 위한 잠재적인 무기가 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식이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방어형 과식이다. 비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유전이나 감정 상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과식의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음식 외에 감정적인 허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감정적인 폭식과 에너지 방어형 과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리즈와 같은 만성적인 폭식자들은 직관적인 공감자인 경우가 많다. 그녀는 1장 43쪽에서 보았던 나는 직관적인 공감자인가? 질문 리스트의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체중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이 질문 리스트를 이용해 자신이 직관적인 공감자인지를 확인해보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자신이 에너지 방어형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비만이 되는 에너지 불균형의 전제는 이렇다. 직관적인 공감자가 많은 경우 그들은 보호층이 적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운을 쉽게 빨아들인다. 20세기 초반 신앙치유사들은 엄청나게 비대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환자의 증세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현대의 치유사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덫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이 찐 사람이 많다. 직관적인 공감자가 느끼는 허기의 근원에는 에너지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3장에서는 음식에 탐닉하지 않고도 부정적인 기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에너지 방어용 과식을 물리칠 수 있는 비상 해결책과 장기적인 해결책이 모두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 나온 해결 방안은 화가 난 동료나 전 세계적인 위협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먹는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은 에너지 방어형 과식에 가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에너지 팁. 에너지 방어형 과식을 없애는 법. 과식 충동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임시적인 해결 방안을 이용해보라. 중독적인 갈망과 진정한 필요를 구별하라. 중독적인 갈망은 잘못된 음식 섭취의 한 증상으로 흔히 에너지의 과부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약물 중독처럼 어떤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느끼고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갈망 욕구는 아주 강렬한데 계속해서 단 것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은 처음에는 단순히 달콤한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실컷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달래거나 혹은 당분을 섭취한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흥분 상태를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버팀목으로 바뀌어버린다. 만일 어떤 음식을 먹고서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거나 먹는 것을 자제할 수 없거나 먹고 난 후 메스꺼움을 느낄 경우에는 중독적인 식습관을 의심할 수 있다. 음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먹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 에너지를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위안이 되는 음식에 탐닉할 수도 있다. 이런 음식은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해롭진 않다. 내 친구 중에 생리 때만 되면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친구가 있다. 이 경우 그녀의 몸은 초콜릿에 포함된 세로토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거대한 초콜릿 한 판을 다 먹어 치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적인 섭취에 의해서도 파괴적인 몰락의 순환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중독적인 갈망을 부추기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음식을 제한해보라.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비상대책을 세워라. 그런 다음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조화롭게 먹는 법을 배우면 된다. 진정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중독적인 갈망에 휩싸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어하기 위해 음식에 탐닉하거나 달려들지도 않는다. 진정한 요구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상태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안이 되는 음식으로 감정이나 집착을 달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열량이 높은 으깬 감자보다 콜리플라워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뇌를 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 감자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감정적인 불안정을 잠재우고 평온한 만족감을 준다. 진정한 요구를 만족시키면 당신은 즐겁게 식사하면서 에너지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물론 비만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중독적인 갈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라.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예를 들어 수다쟁이 이웃을 만났는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힘이 들었는지, 또한 엄마에게 참기 힘든 잔소리를 들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 모든 것을 별일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지 말라. 주위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순식간에 좋은 에너지를 싸늘하게 얼려버리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부정적인 에너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해결책이다. 부정적인 기운을 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라.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5분간 휴식 시간을 마련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은 좋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나쁜 기운을 방출한다.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라. 부정적인 기운이 내면으로 들어오면 전기총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취약 부분을 찾아 다음과 같은 시각화 훈련을 해보자.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당신은 호흡을 하면서 빛과 명료함을 들이마시고 스트레스를 내뱉게 될 것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활력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쉬면서 두려움을 내뱉는다. 허리에 있는 척추 사이의 공간을 통해 부정적인 기운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라. 해로운 기운을 내뱉는 것은 정화하는 과정이다. 이제 당신은 흐름을 주도하고 몸 구석구석에 행복이 충만해지게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기운의 찌꺼기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하라. 중독적인 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라. 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를 한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가슴에 집중시키고 자기 연민을 이끌어낸다. 갈망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대한 힘에게 갈망을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이 간단한 기도는 물질 세계의 부정적인 흐름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이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라. 부정적인 기운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욕조라는 은신처에서 목욕으로 필요한 나쁜 감정을 씻어낼 수 있다. 물은 긴장을 풀어주고 육체와 에너지장을 정화시켜준다. 세이지를 태워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과식이나 폭식을 부른다. 사무실이나 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기 위해 허브의 일종인 세이지를 태워보라. 이는 주위 상황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다. 접시에 놓고 몇 개만 태워도 나쁜 기운을 정화할 수 있다. 나쁜 기운은 없애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 에너지의 찌꺼기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중독적인 식습관을 유발한다. 세이지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정화시키기 위해 이용돼 왔다. 세이지를 태우면 잠재해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먹고 싶었던 욕구도 사라질 것이다. 해로운 에너지를 몸 안에 남겨두지 않으면서 자신의 식습관을 유지해 나가려면 매일매일 체크해야 한다. 부정적인 기운으로 생기는 식탐과 갈망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몸과 마음의 반응에 주목하라. 그리고 9장에서 설명하게 될 에너지 흡혈귀를 멀리하기 위한 방법과 결합시켜라. 이제부터 에너지 방어형 과식을 고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 당신은 음식의 기운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조화로운 식생활. 당신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달래기 위해 혹은 당분을 섭취한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흥분 상태를 느끼기 위해 먹는가? 지루함, 외로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적 에너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에너지 결핍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들 중에서 간과되어왔던 부분이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그 방법이 잠재적 에너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면 당신의 몸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법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음식은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다. 음식에 대해 정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져 얘기하는 것조차 참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10대 소녀도 많다. 선진국일수록 몸무게가 둘러싼 수치심과 혼란이 난무한다. 슈퍼마켓이 공황 발작 장소로 악명 높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는 다이어트와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에너지에 대한 정보는 매번 실패를 거듭하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음식에 대해 조금 달리 생각해보자. 물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음식이라는 연료를 섭취하고 그걸 태운 에너지로 움직이고 생활한다. 그러나 음식이 주는 것은 칼로리 그 이상이다. 음식은 잠재적인 생명력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신진대사로 소모하는데 이때 나오는 힘은 멜론부터 송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식이 가진 내외부적 에너지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음식이 아닌 고에너지 음식이 필요하다. 물론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또한 심장병을 줄이려면 올리브오일, 연어, 정어리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불포화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육류, 치즈 및 기타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식생활을 해야 한다. 잠재적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음식과 훌륭한 영양을 결합해서 활력을 주는 맞춤식 식생활 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조화로운 식생활로 가는 여러 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이는 잠재적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방어형 과식과 싸우기 위한 직관적인 전략이다. 음식은 우리 내부에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무기력한 물질이 아니다.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읽는 것처럼 음식도 읽는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식생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더 건강해지고 더 몸에 잘 맞는 몸무게를 찾게 될 것이다.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7단계 식사 전략. 전략 1.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 리스트를 만들어라. 현재 집에 있는 식품에 대해 조사한다. 포테이토칩 봉투나 가공식품이 즐비한가? 냉동고에 피자 상자가 쌓여 있는가? 냉장고에 신선한 채소만 가득하고 닭고기와 생선, 육류는 없는가? 왜 이런 구매 습관과 식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자문해 본다. 부모님께서 해주시던 음식이나 주지 않으시던 음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짜증이 심한 자녀에게 시장에서 식품을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가?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에 집착하는가? 항상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는가? 우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빴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다이어트가 자신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라. 음식의 맛이 어떤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음식이 에너지와 행복감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주목하라. 전략 2.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먹어라. 이것이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식사 전략 모토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는 맛보다 중요한 요소이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에너지 위주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재조정이 필요하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두 에너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진정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억압이나 보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무언가를 몰래 먹거나 특정한 음식에 반항하면 음식이 주는 에너지는 줄어든다. 앞으로 몇 가지 연습을 통해서 에너지가 증대되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까지 멀리 있던 음식이라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전략 3. 살아있는 식품과 죽은 식품을 구별하라. 음식에서 최대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어내려면 식품을 보는 관점을 새로이 해야 한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예를 들어 토마토를 생각해보자.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토마토는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잠재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은 살아있고 어떤 것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해보라. 슈퍼마켓의 토마토와 유기농 토마토 혹은 집에서 직접 키운 토마토를 나란히 놓는다. 먼저 일반 토마토를 한 입 먹어본다. 어떤 느낌인가? 이런 토마토는 맛도 잘 안 느껴질 뿐만 아니라 먹는 기쁨도 없고 기운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 유기농 토마토와 비교해보라. 이 생기 있는 토마토를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다 보면 토마토가 가진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먹는 만족감 역시 깊어진다. 생명력을 지닌 식품을 구별해내는 손쉬운 방법.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살아있는 식품. 빛을 발한다. 향기가 있다. 충족감을 느끼게 하고 활력을 준다. 유기농으로 재배되었고 화학약품이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과식 충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죽은 식품. 생기가 없어 보인다. 향기가 없다.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한다. 방부제나 화학약품을 사용했고 인공적으로 영양소를 강화했다. 살찌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과식을 부추기고 단 것이나 탄수화물에 탐닉하게 한다. 전략 4. 식품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감별하는 법. 식품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단지 당신이 그걸 듣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당신은 이제 눈으로 보고 죽은 식품인지 살아있는 식품인지를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각적인 감지 능력으로 스스로에게 잘 맞는 식생활, 중독적인 절망을 부추기지 않는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타인에게 기운을 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일이든 육류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모든 식품은 끌어당기는 빛이나 에너지 또는 생동감을 발산한다. 당신도 감지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단순히 윤기가 반짝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진열된 모양과는 관계없는 특별한 후광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식품 주변에 있으면 행복해지거나 몸이 반응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식품은 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불쾌해진다. 이파리 끝이 누렇게 되었거나 시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기운이 여기에는 영양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진맥진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낮은 에너지 수위 때문에 당신도 기운이 없어진다. 똑같은 일이 피곤한 식품 옆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시장에 가보라. 시장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신성한 장소다. 먼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 닭고기, 생선, 육류부터 시작해서 포장식품 코너로 간다. 한 번에 한 가지 식품씩 감지해보고 직관을 키워보자. 예를 들어 채소 코너의 의식을 집중해보자.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겉모양부터 천천히 관찰한다. 어떤 것이 생기 있어 보이는가? 신선한 것은? 시들어 보이는 것은? 그리고 냄새도 맡아본다. 향기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표시다. 그런 다음 직관을 이용해서 그 채소들이 가진 기운을 파악한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농약과 방부제를 잔뜩 뿌린 제품이 훨씬 좋아 보일 것이다. 어떤 채소가 빛과 생기를 발산하는가? 그 채소에 끌리는가? 살아있는 식품은 당신 쪽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 마음을 열게 한다. 반대로 죽은 채소는 슬퍼 보이고 생기가 없으며 끌리지 않는다. 생명력이 감퇴했다는 표시다. 식품이 가진 기운을 완벽하게 평가하려면 그 채소를 손으로 살짝 쥐어본다.
그러고 나서 채소 주변에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가 에너지장을 감지한다. 앞에서 사람의 에너지장을 감지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다. 살아있는 식품은 따뜻한 느낌과 얼얼한 느낌, 그리고 환희까지도 느껴지지만 좋은 식품은 그저 아무 느낌 없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이 어디로 끌리는지 느껴본다. 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주의를 집중하라. 미나리 쪽으로 끌리는가? 오이가 당신을 거부하는가? 딸기가 손짓하는가? 처음에는 시각만으로는 에너지를 읽지만 그 다음에는 건강한 식품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음식에 끌리면 그것이 과연 중독적인 갈망인지 영양상의 진정한 필요인지 의심해보라. 이 구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식품의 에너지를 감지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 식품의 에너지를 읽게 되면 그것에 따라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을 분류할 수 있다. 당연히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식품을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최상의 식품을 먹을 수 없는 경우라든가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 당근이나 샐러드를 좋아하지만 그 채소들을 다듬고 씻는 것이 귀찮아서 사놓고도 결국 냉장고에서 썩혀버리고 만다면 그런 식품 대신 다듬어서 포장해 놓은 당근이나 씻기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게 포장해 놓은 샐러드를 먹으면 된다. 연어가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생선 가게에 갈 시간이 없다면 슈퍼마켓 냉동고에 있는 포장 연어를 산다. 그렇지만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급적 그런 식품을 먹도록 한다. 전략 5. 직관에 따라 식품의 에너지에 집중하라. 식품에 대한 자신의 에너지 반응을 시험해보면 자신의 몸을 즐겁게 만드는 영양이 풍부한 살아있는 식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이는 식품의 또 다른 의사전달 방법이다. 유기농 식품과 화학약품이나 방부제 처리를 한 식품을 비교하는 것을 비롯해서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을 충분히 실험해보라. 식품 일기에 만족감을 주는 식품과 중독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식품을 기록해둔다.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잘 맞는 에너지를 가진 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과정의 시작. 이틀 동안 두 가지 식품을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어 닭고기와 생선을 비교한다. 천천히 의식을 집중하면서 먹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 식품들이 몸속에서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가? 기운이 나고 행복한가? 아니면 아프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식품일기에 자신의 반응에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 10은 가장 높은 에너지를, 1은 가장 낮은 에너지 수준을 가리킨다. 같은 방법으로 그 식품이 중독적인 갈망이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한다. 10은 가장 심한 정도, 1은 가장 약한 정도를 가리킨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자신이 먹는 모든 것을 모두 체크해보자. 나의 에너지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 중독적인 갈망을 유발하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그 맛이 좋은가? 나는 그 냄새가 좋은가? 나는 그 질감이 좋은가? 결과의 적용. 어떤 식품이 고에너지에 중독성이 없고 미각적으로도 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대성공이다. 당신도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이 명명한 진정한 닭고기형 인간인 셈이다. 생선처럼 기준에 대한 평가가 일정치 않으면 생선이 에너지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둔다. 5점 이상으로 평가된 식품만 먹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에너지 반응에서 5점 이상 받은 식품들만 일주일 정도 먹고 얼마나 더 좋은 느낌이 드는지 살펴본다. 에너지보다 맛에 더 집착하는 게 문제다. 하지만 이제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보자. 예를 들어 생선보다 닭고기의 맛을 더 좋아하지만 생선을 먹었을 때 더 가벼운 느낌을 받는다거나 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맛과 에너지 증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생각하라. 닭고기를 자주 먹더라도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선도 가끔 먹는 식으로 식단의 균형을 잡아라.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처럼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식품에서 얻게 되는 에너지가 그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을 보상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만일 그렇다면 그 식품을 조심스럽게 식단에 포함시켜보라. 볶아 먹거나 스프에 넣어 먹는 것도 좋고 고유의 맛을 약화시켜줄 다른 재료나 향신료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싫다면 억지로 먹으려 하지 말라. 설탕이나 탄수화물 같은 식품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점검하기. 에너지 방어용 과식이나 욕구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이 중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독성이 큰 음식으로는 아이스크림, 파스타, 옥수수, 포테이토칩, 빵 등이 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조금만 먹어본다. 아이스크림 한 스푼, 포테이토칩 한 줌, 따뜻한 빵 한 조각.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살핀다. 구체적인 질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 수준을 알아본다. 더 먹고 싶은가? 탐닉하고 싶은 욕구는? 기분이나 성격의 변화는? 피곤한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과 안정적인 느낌, 만족감이 생기는가? 또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에 대한 반응도 관찰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적당량만 섭취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식사와 함께하는 와인 한 잔은 소화를 촉진시켜 건강에 이롭지만 그 이상 마시면 좋지 않다. 중독성 항목과 기분 변화 항목이 5점 이상이라면 그 식품은 당신의 에너지를 좀 먹는 것이다. 그런 음식은 아예 집안에서 몰아내라. 일반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식품이라도 각 항목의 점수가 5점 미만이라면 당신에게는 그리 위험하거나 위급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로운 식생활은 아니므로 에너지를 위협하는 만성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이런 식품들은 중독성을 활성화시켜 5점 이상의 욕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중독성이 있는 식품을 제한하고 자신을 거기에서 떼어놓으면 나쁜 사이클이 깨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총체적인 고에너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몸이 원하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줄 때 중독적인 갈망의 수준은 낮아지고 빈도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식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읽기.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몸이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다른 어떤 의견이나 이론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느 무용수는 육류를 꾸준히 먹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다. 미국 의사협회는 육류 섭취를 제한할 것을 공고했지만 나는 그녀의 내적인 요구를 존중한다. 그녀는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누가 오크라를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 라고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오크라를 먹으라고 해도 나는 그에게 오크라가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조화로운 식생활은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적당량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것이고 더 이상은 음식을 우겨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씩 자신의 식단을 재평가해보고 업데이트하기 바란다. 전략 6.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라. 나는 물을 사랑한다. 물은 에너지를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한다. 마시거나 몸을 담그는 것은 물론이고 바라보거나 꿈을 꿔도 좋다. 물은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나는 항상 생수병을 끼고 다니면서 수분을 섭취하는데 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배변 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해준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주는 소중한 진정제이며 빠른 치유를 돕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명약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내 친구 중에 낙타처럼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도 끄덕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이를 몸이 직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탈수가 시작되어야만 갈증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는 하루에 6잔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며 염소나 다른 오염물질을 제거한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물에 재생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같다. 물은 신성한 것이며 생명력을 풍부하게 한다.
물에는 잠재적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식품과 같은 방법으로 물이 자신의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지해보라.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기적 요소인 물에 대해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의 맛을 안다. 전략 7. 자신의 몸, 에너지 타입에 적합한 음식을 찾아라. 다이어트에서 에너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이해하기 바란다. 사람의 에너지장의 주파수를 맞추면 어떤 식품이 그에게 맞는지도 읽어낼 수 있다. 20년 동안 나는 몸과 에너지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3가지 타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각 타입마다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데 어떤 식품이 좋은지도 관찰했다. 자신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를 알면 조화로운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활동하지 않는 닫힌 에너지를 열고 그 에너지 중심과 관련된 직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몸 에너지 타입 1. 부유형. 부유형은 마른 체격에 골격이 작고 땅보다는 공기에 가까운 편이다. 이런 타입은 예민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자칫하면 스트레스의 과식이나 폭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공상가이고 영적인 사람이라서 잠재적 에너지는 위쪽, 어깨 위쪽에 있는 에너지 센터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몰린다. 따라서 부유형인 사람들의 과제는 몸의 아래쪽에 좀 더 의식을 집중하고 땅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몸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식품. 에너지를 머물게 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권한다. 육류, 닭고기, 생선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두부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가벼워서 땅과의 연결에는 적당하지 않다. 부유형인 나는 8개월간 채식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나는 약간 말랐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 그래서 저지방식의 채소, 잡곡, 과일을 즐겨 먹는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것에서는 생기를 얻지만 기름진 음식과 초콜릿은 반대다. 또한 나는 설탕에 예민한데 설탕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생성시켜 나를 파괴할 것만 같다. 당신이 이런 타입이라면 설탕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 이러한 식품들은 땅과의 연결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 몸 에너지 타입 2. 돼지형. 35세의 케빈은 180cm가 넘는 키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건축업자다. 그는 건강하지만 비만은 아닌 돼지형 골격을 갖고 있다. 겉보기에 그는 땅에 굳게 발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떠다니는 느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케빈은 감정적으로는 깨어있지만 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감자는 아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쁜 기운이 자리 잡지 못하고 튀어나간다. 케빈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몸통과 하체를 통과해서 땅과 연결된다. 돼지형인 그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직관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몸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식품.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케빈도 채식주의자가 되기 쉽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볼 때 돼지형에게는 채식이 어울린다. 육류나 과다한 단백질은 행동을 둔하게 만들고 체중도 늘어나게 한다. 케빈은 단 것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당신이 이런 타입이라면 일주일 정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관찰해보자. 아니면 채소, 과일, 잡곡에 소량의 육류나 생선을 곁들인 균형 잡힌 식단을 따라보는 것도 좋다. 잠재적 에너지가 하체에 치우쳐 있으므로 가벼운 식품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위쪽으로 올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설탕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단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여전히 중독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체중 증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돼지형인 사람은 단 것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체중은 감소하고 직관력과 꿈은 깊어질 것이다. 몸 에너지 타입 3. 에너지 방어형. 이 타입은 대부분이 비만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방어형인 사람은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담을 먹는 것으로 푼다.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타인의 분노, 우울함, 고통과 같은 유해한 기운에 극도로 예민하다. 마른 사람의 경우 특히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쁜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완충장치, 지방을 만들기 위해 설탕, 탄수화물, 고지방, 고열량 식품에 쉽게 손을 뻗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음식들은 위안을 주는 효과도 별로 없고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중독성이 있어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몸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식품. 에너지와 관련된 식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다른 수단들과 식단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에너지 방어형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다. 1.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셔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낸다. 부정적인 기운의 징조가 보이면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단 것 대신 물을 마신다. 2.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식사나 간식 때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식품을 소량 섭취한다. 예를 들어 한 번에 60g 정도의 닭고기, 쇠고기 또는 생선을 먹는 것이다. 단백질은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준다. 에너지 측면에서 단백질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몇 주가 걸리겠지만 과도한 욕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한다. 그리고 현미처럼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한다. 하지만 탄수화물 중독에 유의하라. 4. 설탕처럼 먹는 즉시 중독적인 안정감을 주는 식품, 튀기거나 기름진 식품을 제한한다. 규칙적으로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절제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식습관을 갖게 되면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느낄 것이다. 조화로운 식생활을 위한 7가지 전략을 익혔다면 이제부터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려보자. 음식은 기운에 민감하다. 식품은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긍정적, 부정적 에너지가 음식에 스며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당근을 썰거나 고기를 자르면 당신의 에너지가 당근과 고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차리느냐에 따라 거기에 담긴 에너지가 달라진다. 왜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 더 맛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없는가? 반면 빨리 만들어낸 패스트푸드는 왜 그렇게 부실한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던 적은? 어떤 음식은 본래부터 건강에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랑으로 준비된 식사는 훨씬 맛있고 먹는 사람의 기운을 돋워주기 마련이다. 필수 영양소를 기초로 해 에너지 중심의 요리 규칙 몇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첫째,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 예를 들어 껍질을 모두 제거한 닭고기, 소금에 절이지 않는 음식을 택하라. 살짝 찌기, 굽기, 센 불에서 재빨리 볶기, 채소와 과일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은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에너지도 보존할 수 있는 요리법이다. 반면에 기름에 튀기는 방법은 생명력을 파괴한다. 신선한 아스파라거스처럼 에너지가 풍부한 식품도 기름으로 튀기면 좋은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린다. 집에서 요리해서 먹든 외식을 하든 생명력이 보존되어 있어야 음식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음식을 서빙하는데도 기술이 있다. 웨이터와 요리사 그리고 먹는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 치유의 효과가 커진다. 무뚝뚝한 웨이터가 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맛없는 샌드위치를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놓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안에 담긴 냉정한 기운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한다. 나는 종종 의사를 그만두고 바닷가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꿈을 꾸어왔다. 그 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음식은 신성한 것이다.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음식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 협력으로 우리의 생명력은 강해지고 그 생명력은 당신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에너지 중심의 다이어트가 성공했다는 증거다. 운동 프로그램 개발하기. 좋은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4가지 전략.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 보이며 실제로 건강해진다. 중동의 만담가인 나스루딘은 운동이 우리의 영양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했다. 건강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자기 몸에 잠재적 에너지가 보내는 힌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운동은 과학적 강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고역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좀 더 쉽게 열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